일본이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던 통신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통신사가 무엇인지 오늘 역사 2 뉴스에서 집중 조명해봅니다. 아울러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인 연행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2 뉴스의 최연치입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반도국가 조선은 이웃한 청나라, 일본과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는 한동안 국교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사절단 파견도 중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관계가 멀어지던 중 조선 조정에 일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전해집니다. 일본이 왜 편지를 보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조선과 일본이 국교를 재개하고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의 정권을 새로이 잡았는데요. 새로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대외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에 조선과의 화해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조선에게 일본과의 화해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원래 조선은 태종 때부터 일본 막부의 장군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사절단을 두 나라가 신의를 나눈다는 뜻에서 통할 통, 믿을 신, 통신사라 불렀습니다. 일본 또한 조선으로 자주 사신을 파견했는데 일본에서 조선에 보내던 사절단을 국왕사라고 했습니다. 초기에 조선이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한 이유는 일본 해적들의 노략질 문제를 해결하고 두 나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컸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국왕사를 보내 생필품인 쌀, 콩, 면 등을 가져가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와 문화 수준이 높은 조선의 불교 서적이나 범종을 가져가는 등 문화적인 목적이 컸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두 나라 간의 신뢰가 깨지자 사절단의 파견도 당연히 중단됐는데요. 그러던 중 새로운 막부가 들어서자 일본 쪽에서 먼저 화해를 청하는 편지를 보내온 것이죠. 조선은 임진왜란 때의 고통을 생각하면 화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일본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는데요. 따라서 조선으로서는 화해를 할지 말지가 커다란 고민이었습니다. 그 후 일본은 계속해서 편지와 사신을 보내 조선에 화해의 손짓을 보내왔는데요. 결국 조선 조정은 일본에 다시 사절단을 파견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이때는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끌려간 포로를 데려온다는 의미에서 통신사가 아니라 회답 겸 쇠한사라 칭하였습니다. 1607년 임진왜란이 끝난 지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후 조선 통신사 파견이 계속되었는데요. 보통 조선 통신사의 횡렬은 화려하고 그 규모가 엄청났었다고 하는데요. 한양에서 일본의 에도, 즉 지금의 도쿄까지 통신사의 긴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인 막부의 장군이 새로 즉위하면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선은 정 3품 이상의 당상관을 중심으로 통신사를 구성했는데
양국 간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관,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제술관, 사절단의 건강을 돌보는 의관, 사절단의 모습을 생생한 그림으로 남기는 화원, 또 행렬을 이끄는 여러 악사들까지. 그 수가 무려 400여 명에서 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에 다녀온 조선의 사신들은 부상록, 봉사일본 시문견록과 같은 다양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그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양을 출발한 통신사 일행은 육로로 문경, 안동 등을 거쳐 약 2달 후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까지 이동하고요. 대마도에서 오사카까지는 뱃길과 함께 육로를 이용했는데 정해진 지역에 들러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여행을 했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하면 배를 정박하고 일본에서 준비한 배로 갈아타 강을 따라 교토까지 이동했습니다. 교토에서 에도까지는 육로를 이용하는데 일본 측의 호위무사 800여 명, 가마꾼과 인부들 2,600여 명, 말 800여 마리. 통신사의 행렬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말로 대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통신사의 행렬을 목격한 한 네덜란드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행렬이 지나가는 데만 5시간이 걸렸는데 마치 왕자의 행렬 같았어요. 에도에 도착한 통신사 일행은 막부 장군에게 조선 국왕의 편지를 전달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통신사의 방문은 일본 최대의 축제였는데 통신사가 머무는 곳에는 구경꾼들이 몰려와 거리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숙종 45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 온 신유한이 쓴 회유록을 보면 그들은 조선의 사신을 사모하여 떼지어 따라다니며 시와 문장 그리고 학문 토론을 청하였다. 또한 그림에도 관심이 많아 달마도로 유명한 김명국이 화원으로 따라갔을 땐 그림을 그려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팔이 아파 울 지경이었고, 영조 24년 통신사의 화관이었던 이성린의 그림은 일본인들에게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통신사는 일본에 조선의 학문과 문화를 전파하며 문화 사절단의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돌아가는 조선 사신들에게 황금을 선물로 주기도 했는데요. 인조 14년 통신사 사신으로 간 김세렴은 이를 부도덕하다 여겨 받은 황금을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그 후 그곳은 금을 던진 바다라고 해서 투금포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통신사 때는 또 황금을 바다에 던질까봐 부산에 도착한 후에 황금을 전해줄 정도로 일본이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만 해도 12번이나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무려 60여 차례 사절단인 국왕사를 보내 조선과의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지속하려 했습니다.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했다면 청나라에는 연행사를 파견했는데요. 통신사와 달리 연행사는 청나라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거나 조선왕의 즉위를 승인받기 위한 파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연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전개에는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을 조천사라고 했습니다. 조천사는 천자의 나라에 인사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중국의 지배자가 청나라로 바뀐 뒤에는 존경의 의미는 없이 단순히 청나라의 수도 연경에 가는 사신이란 뜻으로 연행사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오랑캐로 낮추어 봤기 때문입니다. 연행사는 약 200명에서 300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행렬이었는데요.
한양을 출발해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의 옛 수도인 심양을 거쳐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산해관을 지나 연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 청나라의 힘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연행사를 파견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아직도 청나라 사람들을 괴놈이라 해 멸시하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열하일기에는 박지원이 자신의 종인 장복에게 장복아, 내가 죽어서 중국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자 장복은 중국은 대놈의 나라입니다. 소위는 실사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절단은 황제에게 조선에서 가져간 특산물을 바치고 황제는 하사품을 내주었습니다. 청나라 황제를 만날 땐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신들이 함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조선은 가장 으뜸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신들은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는데 특히 서점가이면서 골동품이 전시되어 있는 유리창 거리에는 청나라 문물과 다양한 서양 학문 서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연행사로 갔던 많은 사신들은 조선에 다양한 서양 서적과 문물을 들여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연행사에 따라갔던 학자들은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소개하는 기행문을 남겨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는데 홍대용의 연기,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대표적입니다. 홍대용, 박지원. 이들은 바로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북학파의 실학자들인데요. 이들은 연행사와 동행해 청나라에 감으로써 당시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서양 선진 문물을 접하고 조선의 낙후성을 타개하고 사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이뉴스. 우리가 연행사를 보낼 때 청나라에서도 조선에 수시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를 가리켜 칙사라고 했는데요. 나라방 뉴스에서는 조선의 칙사로 4번이나 왔던 아극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의 명을 전하기 위해 오는 청나라 사신인 칙사가 오면 조선은 접반사라는 관리를 파견하여 돌아갈 때까지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는데요. 칙사들은 모화관에 머물며 한강에 나가 뱃놀이 등 유람을 즐기거나 조선 관리들과 시를 주고받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아극돈은 칙사로서 조선에 무려 4번이나 왔었는데요. 그는 각종 행사 절차와 연의 모습을 봉사도라는 20폭의 화첩으로 남겼습니다. 봉사도는 당시 조선 왕실의 생활상과 풍습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극돈과 같은 칙사들은 황제의 명을 전달하고 또 조선의 상황을 청에 알리며 약 200여 년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외교 메신저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보낸 사절단인 통신사와 청나라에 파견한 연행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선은 통신사라는 외교 사절단을 적절히 이용하여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200여 년간 긴 평화의 시대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요구로 1811년 이후 통신사 파견은 끝이 나는데요. 이후 조선은 근대화로 무장한 일본에 의해 다시금 침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럼 역사 이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